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선생님은 모르시고 연락도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저희 국장님들 중에 다쳤을 때 현명한 부모의 대처 방법 다뤄주세요 하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유아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아이, 부모님은 물론이고 담임선생님이나 원장, 원감 모두 다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반 아이가 다치면 담임선생님은 슬럼프가 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맞아요. 듭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 네. 도망가고 싶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에 등원을 하면 아이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아이와 인사 나누면서 또 컨디션은 어떤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약을 가지고 온 것은 없는지 살피고요. 생활을 하면서는 원에 왔을 때와 달라진 점을 선생님이 세심하게 보게 됩니다. 아이의 기분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데 저희들끼리의 전문 용어로 스캔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게 되는데 혹시나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있으면 이게 오다가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제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여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도 어젠가? 선생님이 그랬나? 친구가 그랬나? 엄마가 그랬나?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거든요.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모르는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먼저 보내고 문의를 해요. 네. 그럼 대부분 가정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가 다쳤었나요? 막 이러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가정에서 아이 한두 명인데도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교사가 아무리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해도 사고가 일어나요. 네, 사고가 났을 때 부모님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정심을 잃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보는 눈이 우리 부모에게는 필요합니다. 우선 각 반에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원장 혹은 원감 선생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상처는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요. 네. 그런데 머리를 부딪혔거나 눈, 치아 등의 상처, 그 외에 상처 부위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 원하시는 병원이 있는지 여쭤보고 부모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실 경우에는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면 병원에서 뵙기로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연락이 간혹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학기 초에 저희가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고 있잖아요. 요거는 초등학교 가도 그렇고 중학교 가도 그렇고 계속 쓰셔야 되는 거고요. 앓고 있는 병이 있거나 특이사항, 또 이 친구는 꼭 그 병원에 가야 한다면 다니고 있는 병원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응급처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안전공제의 기준에 따르게 되고요. 예전에는 원을 통해서만 보험 청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학부모님이 신청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선생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연락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정말 서운하죠. 다친 것도 속상한데 선생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선생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서운함은 진짜 이때까지 서운한 게 다 터져. 맞아. 다 밀려와. 그럴 땐 선생님께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희 땡땡이가 다쳐왔던데 어떻게 다친 걸까요?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업 마치고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라든지, 제가 깜빡했어요. 어머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 상황을 좀 들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 다음에 이렇게 또 다쳤을 때는 제가 전화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야 다음에 좀 더 신경 쓰시겠죠? 아니, 다음에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은 그 아이만 보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 친절하게 또 이해해 주시고 맞아요. 좋게 표현을 해주신 그 마음을 아니까요. 네. 아이가 다친지 몰랐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저희가 교사를 교육시킬게요. 가정에서는 아이를 교육시켜 주셔요. 어떠한 작은 상처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고 반드시 선생님의 확인, 이게 괜찮은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아이에게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아이들은 혼날까봐 혹여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실까봐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냥 긁혔다고 아이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또 연필 흑연이야. 혹은 긁혔는데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사후 처리가 달라지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속상함 너무 당연한데 그래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십사 부탁드릴 거 있을까요? 네, 작은 사고는 대부분 선생님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시고 괜찮아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하시는데 병원을 갈 정도의 사고라든지 또 이 원인이 다른 친구의 잘못으로 그럴 경우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부모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죠. 저도 그랬었고. 저도 화가 네. 나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간혹 그때 선생님 뭐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를 보긴 한 거예요. 선생님 저 CCTV 볼게요. 하시는 경우 정말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너무 와닿고 저희도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죠. 이렇게 되면 상황을 어렵고 힘들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들의 다툼에서 일어나는 상처도 자세히 알고 보면 우리 아이가 맞아서 그렇게 됐지만 알고 보면 우리 아이가 먼저 뭔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성인들은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더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친구들과의 다툼에서 다친 아이의 부모님은 선생님께서 중간에 그 아이와 부모님을 아주 크게 혼을 내시길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다친 아이도 또 때린 아이도 우리 반 아이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8년 전에 한 번 직접 그 아이를 혼내시겠다고 오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너무 불시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들이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오죽할까 싶어요. 이건 정말 하지 말으셔야 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할 경우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렇죠. 바뀌는 상황이 아동학대가 아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맞아요. 간혹 직접 통화하시길 원하시거나 만나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건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원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로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양쪽을 전달해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 다쳤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네. 도움을 받을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육아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힘드실 때 킨더부스에 댓글 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